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직접 저렇게 서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아침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 화상 연설을 했었습니다. 연설한 내용들이 뭐 대체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보면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대놓고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9.11 사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까지 소환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의로운 전쟁에 투쟁에 지금 이제 미국이 반드시 국제사회 리더로서 도움을 줘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연설이 있고 나서 오늘 낮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의 새로운 안보 원조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10억 달러에 달하는 물량이 우크라이나에 제공이 됐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요. 이 자금은 바이든이 화요일 날 법안으로 통과시켰던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옴니버스 법안 통과를 시켰었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 140억 달러 중에 일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고 설득력이 있는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과 관련해서 이건 잔악행위다라고 러시아를 비난하는 목소리 계속 높였고요. 그것들은 전 세계에 대한 폭력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의 지지와 푸틴에게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우리의 결의로 세계는 단결하고 있다. 계속해서 바이든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미국이 전 세계를 규합해서 대러시아, 반러시아 전선을 이끌고 있는 그런 지도자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함께 이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엄청난 수준의 안보 및 인도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바이든의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계산법이고요. 뭐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야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저희는 바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운 날들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사람들과 강제 피난을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도적 구호품을 계속 동원할 것이다. 바이든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사람들을 공격해 온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계속 정지시키고 우크라이나 영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젤렌스키가 요구했던 어깨에 장착하는 미사일, 대공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지원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드론을 주겠다고 했고요. 가미가제 미사일이라고 불리우는 드론인데 일단은 로켓포에서 한번 쏘면은 쏨과 동시에 날개가 착 펼쳐집니다. 그 미사일 자체에. 그래서 이 미사일이 자동항법처럼 운행을 해서 적기를 인공지능 형태로 가가지고 이게 적군인지 아닌지 구분도 하고 전투 목표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표적을 맞춰서 이제 자폭하는 그런 미사일, 드론 미사일인데 그런 드론 미사일을 이번에 공급을 해주기로 했고요. 소형 무기들 그리고 2천만 발의 탄약 이렇게 함께 보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초첨단 드론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가장 유력한 공격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가장 현지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탱크 부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공망 계속해서 폭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투기들, 폭격기들이 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지원, 군 장비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제공하는 것은 결국 제블린 미사일도 추가가 되겠는데 제블린과 함께 이번에 드론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블린에서 지적받았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 어깨에다가 메고 박격포를 쏘려면 탱크 있는 근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발견하고서는 사격을 할 수 있거나 포를 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이거는
제블린 미사일을 쏜다고 하더라도 자살 작전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쏜 사람은 그냥 거기서 어떻게 피하지 못하고 러시아군에 의해서 사살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무인 드론기를 주게 된 거는 이거는 러시아군하고 가까이 있지 않아도 원거리에서 얼마든지 발사하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제블린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를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두고 봐야 하겠고요. 바이든은 또한 미국이 더 긴 사거리 및 항공기 시스템과 그러한 시스템을 위한 군수품을 추가로 획득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에서 제공하겠다고 하는 미국 29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해주는 역할은 여전히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안 하겠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은 또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추가 요청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자들의 질문에 거부하고 그냥 동 돌렸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급증하는 원조 무기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 바이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도 준비가 되어 있는 기기의 재고를 추가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재고는 있을 예정이다. 솔직히 말하고 싶다. 이것은 길고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 국민은 민간인들에 대한 푸틴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공격에 직면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확고히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바이든이 한 이야기인데 진짜 기자들이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들은 대답 안 하고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질문은 받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겠 서명하고 들어가 버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지금 전 국민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라는 정서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적어도 60% 이상의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체로 한 70에서 80% 사이의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정말 도와줘야 된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설문조사 응답자의 40%는 항상 넘어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 국민들의 정서는 일반적으로는 하여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아무리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백악관에 앉아 있으니 그 사람이 어쨌든 이 동맹국들, 나토 동맹국들을 이끌어서 제대로 된 리더의,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미국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예. 이거는 바이든이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필 지금 미국 대통령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바이든이어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또 낙심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많은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끝나는 걸 원하는 거죠.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보도해 드렸을 때 우리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할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실제로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 러시아 쪽에서는 러시아 쪽 나름대로 협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러시아 외무장관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협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조만간에 전쟁을 마무리하는 휴전 협상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낙관론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토 가입의 문제는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젤렌스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중립국을 선포해라라는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입장이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중립국 선포가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를 연대해가지고 제3의 연대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지금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 대통령실이라든가 외교부 장관, 외무장관실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나오고 있는, 지금 뭐 나토 가입 안 한다고 해서 중립국 선포하겠다라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3의 연대를 그럼 어느 나라와 어떻게 연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밖으로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이 도네스코 공화국이라든가 루안스키 공화국 해가지고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동남부 지역, 이 지역을 지금 러시아에 넘겨줘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독립을 인정해주어라. 겉으로는 그런 것인데 일단 그 나라들 그 지역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준다라는 것은 결국 러시아 측에다가 그 땅을 양보하는 것, 크림반도를 넘겨준 것처럼 양보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놓고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는 거기는 우크라이나 땅이다라고 지금 아직까지 그걸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예전부터 이미 그 지역은 내란이 벌어져 있는 내전 중이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 양보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희는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러시아 정부하고의 의견 차이가 그 부분에서 또 한 가지가 나고요. 두 번째 부분이죠. 세 번째 나는 부분은 러시아는 지금 젤렌스키 정부를 퇴각시키려고 합니다. 젤렌스키 정부는 이제 다 내려와라. 새로운 총선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총선을 다시 실시해서 대통령 새로 뽑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말이 좋아 대통령 새로 뽑겠다라는 것이지 러시아가 군대 지금 우크라이나 땅 이곳저곳에다가 군대를 갖다 심어놓고 계엄 아닌 계엄 분위기 속에서 국민총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면은 이제 친러시아 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또 5만 가지 잡음들이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이 부분이 또한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이렇게 목숨 걸고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지금 우리 정부, 이 실각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 쪽에서는 젤렌스키 개인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젤렌스키 정부가 퇴각해야 되는 이유를 뭐로 이야기하냐면 나치주의 때문에 그렇게 퇴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탈나치화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탈나치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지금 나치들이 이 정권을 쥐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자유는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게 러시아 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러시아가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정 간섭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러시아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내정 간섭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더군다나 그 내정 간섭을 그냥 말로만 하는 외교적인 그런 외교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리력을 동원을 해서 군대를 보내고 포격을 하고 민간인 희생자들 거의 1000명 가까이 나왔는데 민간인 희생자들을 내가면서 이런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쪽 이야기가 더 맞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놓고 보면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양보해야 될 부분도 보이지만은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요 세 가지 이유만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미국과 나토 연맹국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한데 다만 당연히 지원할 수밖에 없죠. 나토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니까 책임을 좀 져야 되긴 하는데 다만 전쟁에 참여하진 않겠다라는 입장을 또 계속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거기다 무기 다 갖다 주고 있으면서 우리는 전쟁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오히려 비겁한 모습 아닌가. 차라리 무기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당하게 우리는 당사자다. 차라리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동맹국가다라고 이왕 선언해 버리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토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나토 동맹국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랬다가는 바로 이제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겹쳐 있다. 예. 약간 지켜보겠습니다. 조용히 석유 장사하고 있을 때는 러시아가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국제적인 강국의 이미지를 그대로 들고 나와가지고 나 힘센 놈이야 조용히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깡패가 되는 거죠. 깡패. 사실은 힘세다고 무조건 막 설쳐대면 그건 깡패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아무리 약육강식이라고는 하나 국제법이 있습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선이, 지켜야 되는 선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